20대 꼭 해야 할 꽃다운 나이란 말이에요. 당장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후회돼요, 사실. 슈링크를 했어요. 언어를 잘하는 게 정말 권력이에요. 잠 무조건 자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돈이 새는지 다 봤어요. 근데 안 새는 부분이 없어. 사랑하는 건 정말 추천이에요. 다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호호호. 오늘 저 완전 어른 같지 않나요? 염색했어요. 톤 다운 했어요. 근데 저는 톤 다운 할 때마다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제가 완전 어른처럼 왔는데요. 왜냐면 오늘은 어른인 척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언니 20대 때 뭐 해야 되는지 꼭 해야 하는 거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을 꾸준히 좀 다셨어요. 제가 딱 30이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짧았어요. 그 사이에 내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아쉽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영상은 20대 꼭 해야 할 일들,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자기관리, 그거랑 자기개발, 그리고 인간관계, 소비습관에 대해서 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일단 자기관리. 얼굴부터 해볼게요. 외모부터. 나둥이들. 20대 때 외모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돌이켜 생각했을 때 저는 20대 때 뭐 성형도 하기 전에, 관리도 하기 전에, 그래도 그때 사진이 전 지금보다 더 예뻐요. 여러분은 그 20대라는 것만으로도 꽃다운 나이란 말이에요? 와,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네. 근데 진짜 꽃다운 나이니까 너무 막 강박을 갖고 그 아름다운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막 스스로를 비하하고 거울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후회돼요. 살이 많아 이러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과거에 제 자신한테 좀 미안하거든요. 더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기초를 정말 열심히 바를 거예요. 뭐 다. 특히나 미백. 탄력 항산화는 굳이 해요. 그냥 수분, 미백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미백 제품들을 온몸에 발랐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빠른 속도로 칙칙해져요, 관리를 안 하면. 근데 이제 어릴 때 내가 차곡차곡 해놨다면은 더 효과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바디, 특히나 목주름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 바를 때 목도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하는 김에 팔이랑 팔꿈치 이런 데도 발라주시고요. 20살 때 관리를 시작했냐, 25살 관리를 시작했냐, 30에 관리를 시작했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홈케어를 꾸준히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보는 나중에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고요. 내가 이 영상을 봤다면 난 그때 시작했을 거야. 언니 저 20살인데 얼굴에 뭐 하면 좋을까? 언니 저 20대 중후반인데 뭐 하면 좋을까? 20대의 시술 관련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제 인생의 첫 시술이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할 때, 근데 그때 저는 통통했어요. 얼굴 살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갸름해지고 싶어서 슈링크를 했어요. 효과 좋더라고요. 그때는 왜냐면 빵빵했으니까. 한 2번 정도 하다가 근데 효과가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26에 울세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울세라를 일찍 시작한 거는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해요. 이게 신기한 게 울세라를 하면 실제로 얼굴 살이 빠져요. 그래서 그땐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몸무게가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져선 안 될 살들도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일찍 시작한 걸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얼굴 살 절반 날아가도 돼 하는 나둥이들은 20대 때 울세라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쉽고 정말 라인만 정리하고 싶다면 튠 라이너라든지 뭐 슈링크라든지 인모드라든지 이런 거 하세요. 환승연애 나온 이후로도 관리를 조금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23년 이제 제가 막 이것저것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써마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써마지가 정말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단단하고 장벽이 튼튼해지고 두꺼워지고, 이거야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7, 8부터 써마지를 시작했는데 그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하이프 계열은 일찍 하는 거 비추인데 써마지는 20대 후반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피부가 처지고 그러기 전에 고주파 관리를 해준다면 저는 추천입니다. 근데 그 말은 즉슨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굳이? 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윤곽주사도 맞았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후회돼요, 사실. 저는 이제 똥똥한 시절에 슈링크랑 같이 했을 때 윤곽주사도 맞았었거든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효과를 봤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막 얼굴에 침을 맞으러 간 적이 있어요. 여기가 턱이 약간 소리가 나서. 근데 침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간 흉살 같은 게 생겨서 이런 데가 유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실제로 티는 안 나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윤곽주사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으니까 굳이 비추고 전 돌아간다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톡스 엄청 맞죠? 어차피 다 돌아오고 근육을 잠깐 멈추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들 맞고 큰 부담감 없이 맞고 있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비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미간 보톡스는 종종 맞거든요. 미간이랑 여기 어디야? 자갈턱? 요거는 종종 맞는데 턱 보톡스는 사실 정말 비추해요. 여기가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우리의 살을 받치고 있었는데 얘가 사라지면서 얼굴이 되게 많이 처지고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다른 보상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저는 보톡스? 굳이?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옆광대 있고 턱 나오는 거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쁜 거예요. 한두 번 맞는 거 괜찮지만 정말 그냥 본인만 아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여기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다? 사각턱 보톡스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 승모근, 종아리 이런데 이제 몸에도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비추인 게 보톡스가 내성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뭐 얼굴에는 뭐 맞아봤자 얼마나 맞겠어요? 뭐 조금씩 맞겠지. 근데 몸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양이 들어가면 몇 번만 맞아도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정말 늙어서 필요한 얼굴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스킨 보톡스 하다못해.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더 비싼 보톡스 맞아야 돼요. E형 보톡스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 있지도 않고 엄청 비싸요. 막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많은 양을 몸에 넣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내가 맞고 싶어. 근데 내성이 걱정돼. 그러면 제오미를 맞으세요. 제오미는 그래도 내성이 없다고들 하니까 시작부터 제오미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0대에 해야 할 자기관리에서 저는 다이어트를 넣어볼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예쁘려고 마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대로 돌아가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저는 절대 굶지 않을 거예요. 제 그 다이어트 영상 보셨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많이 먹고 위를 천천히 줄여가라고.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굶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머리 바빠지고 생리 끊기고 피부 파랗게지고 피부 칙칙해지고 위 다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당장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10kg, 15kg 빼면 예쁘겠죠? 근데 그게 몇 년만 지났을 때 예쁘지 않아요. 그 탄력을 끌어올리려고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체지방을 너무너무 감량하고 싶다. 아침에 유산소, 존투 유산소를 해주시는 거 추천이고요. 근력 운동을 몸 전체를 쓰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별로 하지 않고 나 어깨 키우고 싶어 어깨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몸을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은 빨리 시작할수록 훨씬 좋으니까 당장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칭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신욕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단은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 운동하고 나서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 다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챙겨 먹어도 양만 잘 조절하면 진짜 살 빠져요. 더 잘 빠져요.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폐가 계속 불러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해진 적당한 건강한 음식의 양을 먹고 또 4-5시간 공복을 가지고 또 먹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내가 공복을 가질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나는 계속 영양소를 섭취하니까 건강해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슬림해지거든요. 이 정말 단순하지만 엄청난 이치를 나중에들이 느끼면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도 뼈말라를 추구하나요? 다이어트의 목표 기준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아니까 저도 똑같이 했던 거죠. 근데 똑같은 길을 걷고 지금 약간의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를 믿고 저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관리입니다. 저는 젤리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치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충치가 은근히 사람을 정말 귀찮게 하더라고요. 치아는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누래지고 부식되고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의 사심을 담아서 치아 관리, 잇몸 관리를 물치실 같은 거라도 하고 치실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와 더불어 머릿결 관리도 20대 때부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샵에서 막 이렇게 고데기 맨날 하고 스프레이 맨날 뿌리고 하면서 머릿결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나의 분위기를 많이 다운시킨다고 느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2번씩이라도 머리 클리닉 받으면 정말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시중에 좋은 헤어 트리트먼트 많잖아요. 방치해 놓는 것들로 그렇게 해서 많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도 필수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에서 저는 시간 관리도 좀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시간 관리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대학교 때도 사실 이게 커리큘럼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정해진 시간 말고는 나머지 시간을 그냥 막 흘려보냈어요. 어떤 걸 경험해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좀 헛되이 날린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빈 시간을 나에게 이로운 것들로 몇 가지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라든지 뭐 다른 공부라든지 이런 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그 자기 개발 이야기에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 관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끼니 잘 챙겨 드시고요. 잠 무조건 자세요. 30대 갈수록 잘 시간 되게 많이 줄어요. 7시간 자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저도 맨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이 자서 많이 자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조건 7시간, 안 되면 6시간이라도 꼭 자고 그 잠자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술 마셔도 돼요. 하지만 잠 잘 자야 되고요. 공부 해도 돼요. 근데 잠 잘 자야 돼요. 다음은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자기계발은 평생 하는 거고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 엄마도 할머니도 다 하고 계시지만 그게 20대 때 어떻게 얼만큼 하느냐가 또 그 사람의 먼 훗날 그 자기계발의 단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많이 배우세요. 지금의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준 거는 내가 20대 때 배워놓은 것들이었어요. 그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배움 속에서 겪었던 나의 인내, 경험, 다양한 나의 마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때 다양한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공부에 정말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음 와닿게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교수님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건 정말 다시는 없을 교육이에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몇백만 원을 주고서도 못 듣는 강의예요. 사실 그게 제일 값지고 좋은 배움이잖아요. 두 번째로 언어 공부예요. 왜냐면 일을 해보고 또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 보니까 언어를 잘하는 게 정말 권력이에요. 외국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애티튜드도 많이 달라지고 영어로 말하는 것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과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거는 정말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20대 때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리고 배워야 될 걸 내가 고를 수 있어. 그럼 저 언어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해외 꼭 가야 하나요? 하는데요. 해외에 갈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언어도 언어대로 배울 수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가족과 떨어져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약간 고난과 뭐 이런 여러한 것들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럼 해외여행은 많이 가야 되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억나는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냥 교환학생 가가지고 외국에서 살았던 건 기억이 되게 많이 나고 나에게 많은 영감과 뭔가 나의 성장을 일으켰었는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경험이 풍부해졌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다른 배움 할 것도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알바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내가 해외여행 다 버리고 해외여행까지 가?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해요. 거기서 하는 경험보다는 지금 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큰 배움인 것 같습니다. 목표 중 하나로 해외여행을 잡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간다. 그건 베리 강추. 하지만 그거 말고 의미 없는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비추. 그래서 어떻게 배워요 하는데 배우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내 주변 환경에 있는 배움에 대해서 그냥 인지하고 이거를 이렇게 내가 흡수하는 것과 그냥 하고 하는 사람의 성장 속도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꼭 책이 아니어도 돼요. 줄글이든 뭐 누가 쓴 일기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아티클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읽으면 그건 모든 게 나에게 배움이 돼요. 하루에 하나라도 배움에 대해서 꼭 인지하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이 소비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한번 어릴 때 그게 고착화되면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해요. 대부분 학생이고 그러면 용돈 받거나 알바하거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벌이가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니니까 에이 이 적은 돈에서 어떻게 뭘 아껴봤자 뭐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아껴서 그거 어디다 써 이러면서 펑펑 쓰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도 용돈 받아 썼으니까 용돈을 맨날 이제 10원 한 장 안 남기고 탈탈 털어
썼었는데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고 했을 때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의 돈을 아끼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벌이가 이만해지면 이만큼 더 쓰고 이만해지면 더 쓰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나둥이들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모아놓는 그런 절약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저축해서 큰 돈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을 아껴야 되잖아요. 이만큼을 아끼려고 여기서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니까 이 생활 습관을 들이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습관을 처음에 잡으려고 번 돈의 거의 반 이상을 적금에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소비를 아예 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준 소비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돈이 새는지 다 봤어요. 근데 안 새는 부분이 없어. 그냥 막 다 새. 그래서 이제 음식 값에도 줄이고 똑같은 옷을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 달에 얼마까지만 옷에 써야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히 안 사고 나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뭐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죠. 저는 20대 때 만났던 인간관계에서 남은 관계가 많지 않아요. 정말 좋은 관계가 있지만 흘러가는 것도 많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20대 때 나둥이들이 많은 모임에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건 추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흘러갈 관계인지 남의 관계인지 그걸 잘 판단해서 흘러갈 관계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약속이 없지? 왜 이렇게 난 친구가 없지? 그런 시절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안 친한데 그냥 막 DM으로 해서 만나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후회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소중한 관계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너무 얇고 넓은 관계를 보면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나를 가치 있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그들을 가치 있게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고 다 챙기려고 하다가 나 자신을 못 챙기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20대 때 연애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 솔직히 못하겠어요. 많이 못했거든요. 저는 한 사람을 오래 만났으니까. 저는 많이 만나는 것보다 누군가를 좋아해보고 사랑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 명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배움이 많으니까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막 기억에 남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설레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같이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건 정말 추천이에요. 꼭 뭐 나중에 결혼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희도한테 정말 고마운 게 저는 희도가 완전 첫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도에게서 배운 게 진짜 많아요. 희도랑 저는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치고받고 많이 싸웠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성장하는 게 많았고 내가 그동안 정말 다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배웠고 그래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사랑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희도에게 굉장히 고맙고 나둥이들도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친구, 뭐 연인 다 중요하지만 20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에요. 아니 20대, 30대, 40대, 50대, 100살까지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고 가족을 잘 챙기시고요.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나를 위해 시간을 쏟고 그 다음 투자해야 될 건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연인, 여기저기요. 이 상황이 주객전도 되지 않게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0살이 된 이나연이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걸 해서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갔을 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10년 뒤에 이게 나에게 남을까? 10년 뒤에 이게 나에게 중요할까?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단순한 삶이 가장 단단한 삶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나둥이들이 너무 생각이 많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여러분의 그냥 단순한 목표를 반복해보신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만 해요. 하루에 그냥 맨날 아침에 20분 일찍 일어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이 들거든요. 그거면 된 겁니다. 아셨죠? 너무 대단한 목표 잡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나 모두가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막 길을 잃고 불안해하고 헤매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단단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자기의 시기가 있는 것뿐, 속도가 다른 것뿐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인생에 스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우리는 그냥 아예 꺼놓고 존재도 모르고 살다가 이 스위치는 언제든 켜지는데 이 켜지는 시기가 일찍이면 일찍일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냥 나도미들 알고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 부디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잘 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히 잠드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다들 행복해질 수 있어요.